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투자 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이 채권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잘 살피고 분석해야 더 나은 투자, 더 나은 금융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채권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24일에 발간된 교보증권 리포트와 함께합니다. 백윤민 수석연구위원의 7월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경제투자 노트 시간에서 이 6월 FOMC 금리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6월 FOMC는 목표 금리를 5.25%에서 5.0%로 동결하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성명서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2% 목표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는 추가적인 진전이라는 단어가 새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물가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의 물가 전망에 대해 강력한 자신감은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 교보증권은 다가오는 3분기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내 총 2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은 유지합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9월 FOMC 이전에는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그에 대한 스탠스도 수정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이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는 3.5%로 동결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강화되거나 금리 인하에 소수 의견이 출회되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보증권은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올해 3분기 8월로 유지합니다. 지금 물가에 대해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고 부동산 PF, 이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살펴보면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진국들이 이 중앙은행, 이 연준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위스가 최근에 기준금리를 2회 인하를 했고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선진국 국가들이 연준과 독립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국에서 지금 내부적인 요인들을 각자 고려해서 정책 차별화를 나서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해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에 채권 시장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당분간 레인지 플레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월 FOMC 이후에 그 레인지 하단이 조금 더 열린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은 1회에서 2회 정도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수준인 국고채 3년 기준 3.5%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인 3.3%에서 3.4%에서 매수 대응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은 어떨까요? 과거에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들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30일 프랑스의 조기 총선을 앞두고 그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 효과가 과거보다는 더 클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총선에서 승리가 우세한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의회에서 만약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프랑스 경제가 조금 더 불안해지고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합의 공약에 재정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폐기하게 되면 재정에 더 부담을 가게 되고 여러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강력한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부채 환원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 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결과가 프랑스의 경제와 사회 위기뿐만 아니라 유로화, 유럽 시장의 위기를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총선 어떠한 결과일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상반기 시장이 이렇게 종료가 됐고 본격적인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지고 지금의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상황인지라 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이 채권. 어떠한 흐름으로 7월 시장 안에서 움직이게 될지 교보증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